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용 지표가 나왔지만 예상을 이미 했던 터일까요? 아니면 커들로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인 해고다, 좀 안도감을 줬기 때문일까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다 올랐는데요. 이날 시장과 주간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판단을 해주시죠. 네, 예상보다 약간 좀 적은 어떤 일자리 감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조금 낮은 실업률이었지만 물론 충격적인 고용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장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 모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1.9% 가까이 올라가면서요.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돋보인 상승을 기록한 것이 사실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소위 빅5라 그래갖고요. 소위 대표성 주식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여타 종목군이 약간 좀 뒤처진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중반 한 목요일 정도, 미국 시간 목요일 정도 이후에는 좀 그동안 소외된 것들도 같이 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던 다우지수가 좀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좀 힘을 낸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이 급속히 안정된 흐름을 보이면서 흔히 얘기해서 베타값이 높다고 합니다. 그 변동성 시장에서 약했다가 변동성이 좀 축소되면서 리스크를 좀 찾으려는 리스크를 좀 갖고 가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중소형주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장으로 해석하면 코스닥이 되겠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럴 때마다 러셀 2000을 얘기합니다. 러셀 2000은 3.64%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섹터는 3대 지수 플러스 러셀 합쳤을 때 보면 러셀 2000입니다. 상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러셀 2000이라는 지수는 시가총 1위부터 3000위 중에서 1등부터 2000등이 아니라 1000등부터 3000등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대형 주금보다는 중소형주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얘기가 나왔던 대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어떤 실업 그리고 고용상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자들 모두 지금은 꿈과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가장 큰 것은 역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 모든 것에 밑바탕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화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동안에 있었던 11개 섹터의 등락률인데요. 11개 섹터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유가에 대한 반등에 따라서 꾸준히 올라가는 그것이 맞는 것이 되겠고요. 그 밖에는 소재주나 산업재 이런 것들, 즉 소위 경기 민감 섹터들이 꾸준하게 지금 시장을 반등을 하고 있다,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역시 주시장이 지난 3월 23일 저점을 하면서 계속 소위 바닥을 높여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노란 선이 200일선입니다. 200일선은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이고 미국에서 이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아주 기준으로 삼는 선인데요. 200일선까지 이제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는 시장 자체가 나름은 한마디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틀림이 없겠습니다. 네, 역시 지난주 금요일의 핵심은 4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일자리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비농업 부문이 5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전해졌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장에서 워낙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초 예상은 2,20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쉽게 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실업률 한 16%에서 많게는 20%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취업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소위 하루하루를 일자리를 찾는 분들, 정상적인 고용 상태가 아닌 분들을 다 고려하면 실제로 20%가 넘었다는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를 지금 노동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하여튼 발표되는 수치 자체,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4.7%의 실업률이었고요. 일자리가 감소한 거는 무려 2,0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실업률의 이 통계 자체는 1948년부터 집계가 된 수치입니다. 1948년 통계 이후 최악의 수치였고요. 참고적으로 1982년은 소위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또다시 리세션이 어려웠던 시기인데요. 그 당시가 10.8이었으니까요. 그 당시보다 훨씬 높았고요.
비공식 수치 말씀드렸다시피 48년 이후는 공식 수치가 되겠고요. 그 정권이 이제 추정하에서 막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그 전과 그 이후랑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비공식 수치로는 1933년 대공황 시기. 대공황 시기는 이제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상당히 암울했던 그런 시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공황 시기가 이제 37%였는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이 다 이제 스탑된 거죠. 그 당시에 보면 일자리가 없고 막 그럴 때인데요. 그 당시 37%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비숙련이라든가 파트타임층까지 폭넓게 이것을 의미로 실업률을 확대하면 즉 불안정 고용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면 지난달에 8.7에서 이번에는 22.8%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상 최악의 실업 상태라는 거는 제대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 최근에 이런 일련의 실업률의 하락이 얼마나 급속히 이뤄지고 그럼 어떻게 빨리 회복될 수 있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얼마나 실업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는지를 보실 수 있어 봅니다. 불과 이제 2달 전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2월 중순 이전만 하더라도요. 매번 발표되는 자리는 일자리가 계속 10만 개, 20만 개 늘어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늘어나기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뭐냐면 올해 이번에 제일 왼쪽에 이제 저 선을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이 뭔가 잘못된 그림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냥 직선으로 뚝 떨어지는 거 있죠. 저 빨간색 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 빨간색 선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 달 만에 훅 떨어진다는 거예요. 훅 떨어진 것이. 이게 몇 개월수, 오른쪽은 개월수거든요. 불과 2개월 만에 급속한 숫자로 떨어진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10개월, 20개월, 30개월, 40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완만하게 일자리가 줄어들다가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과거에 1940년대 이후에 리세션이 났을 당시에만 그린 그림들이거든요. 그만큼 완만하게 아무리 리세션을 하더라도 완만하게 일자리가 줄어지고 대신에 완만하게 회복했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일자리를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이 갑자기 안 돼서 일자리가 파이어되고 해고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중앙정부 그리고 주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갑자기 그냥 훅 떨어진 거죠. 저는 이 그래프에 Y축을 그려주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러니까 완전 수직으로 완전 절벽으로 훅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만큼 떨어졌으면 당연히 일자리를 다시 지금 열면 네. 다시 일자리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면 다시 일자리가 복구되겠죠.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리면 제가 아는 교포 몇 분이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한 3주, 4주 동안은 소셜 워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길거리에서 이제 미화음들 계시지 않는데 그런 분들도 별로 안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보시면 미국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유니폼 입고 있는 분들이 네. 지금 자기가 일하는 그 아파트, 자기 아파트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딱 그런 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데요. 아주 제가 대표적인 예로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급속히 이렇게 꺾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은 지금 주시장은 좀 된다 하신 분들은 급속히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뭐라 할까요? 희망을 보고 있는 그림도 역설적으로 이 그림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느냐를 다음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2,200만 개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이 760만 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식당이나 커피숍 그리고 호텔, 각종 레저 이런 거 모든 그런 보통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상대하면서 일하는 것들 그게 바로 이쪽인데 760만 명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 이제 250만 명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그런 쪽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저희 다 그래서 다 줄었습니다. 안 줄어드는 적이 없는데 안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가장 적게 줄어든 것이 유틸리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거의 줄어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수도를 하는데 물을 공급하고 전력을 공급하는데 갑자기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통신 섹터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다고들 얘기하거든요. 쉽게 해서 우리 집에 인터넷 속도를 빨리 하려면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늘어났지만 대부분은 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1% 넘게 올랐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궁금하면서도 이제 곤혹스러운 것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안 된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놓고 이제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분들은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실 텐데요. 이런 거죠. 예상되었던
뭔가 실업률의 급등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고 다 얘기한 거죠. 미국 경제가 3, 4분기에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고요. 여기도 대통령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경제를 닫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것이 일자리는 곧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가 되겠죠. 지하철도 더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10분에 하나 다닐 거를 5분에 하나 되면 그만큼 기관사분들이 필요하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다운 표현인데요. 아주 환상적인 해가 될 것이다. 뭐 내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다운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과 중국 간이 이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안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파기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지금 다시 서로 잘 이행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호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보면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재개를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실업을 상태를 받고 있지만 실업자 스스로가 이런 조사의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실업자 중에 78%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6개월 내는 복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1,806만 명이 2,200만 명 중에 전부 다 똑같은 수치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1,800만 명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조금만 좋아지면 갈 수 있다, 제자리에. 그러니까 그게 일자리의 감소가 어떤 영원히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희망을 보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금요일 날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것은 3월 이후부터 모든 미국에서의 6만 개의 일자리를 갖고 저희가 이제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보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수, 작업장 수, 근로시간이 4월 12일의 저점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그림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그날 금요일 아침에 말씀드린 거가 혹시 금요일 밤에 엄청나게 안 좋은 수치가 나오더라도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것을 제가 보고 희망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또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네.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근데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시각이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주시장이 올라가니 좋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겠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누비엘 루비니 교수 같은 건 이건 지금 그냥 사람들이 잘못 커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온 이후에도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좋아졌고 그리고 꿈과 희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넌센스 같은 얘기고 이거는 리세션을 갈 수밖에 없고 뭐 엄청 안 좋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주시장은 한마디로 정말 잘못된 꿈이다. 허황한 그런 흐름이 되고 후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레미 시겔 교수는 아주 시장에 대해서 극명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급증했지만 주시장의 지난 저점, 즉 3월 23일 저점을 갈 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과 통화 정책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개발 등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백신도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서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2021년에는 다시 한번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지만 상당히 환상적인 큰 장이 다시 내년에 다시 올 수 있다는 얘기. 다만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꿈과 희망을 가져갖고 이게 금방 지난 2월에 고점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좋다고 하는 분들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JP모건도 마찬가지고 제레미 시걸 교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추적하고 그 스타디하고 보는 사람 중에서 올해 말까지 해서 연초 지수를 회복한다고 보는 대표적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 같은 사람 정도만 올해 연말에 3,400 다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소수다 아직은. 그래서 너무 지금 시장에서 지난 테슬라만 보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금방 올라갈 거 너무 생각하는 것도 오판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지표 발표가 어떤 것들이 되는지 또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실적이 지난주까지 하면서 거의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다 웬만한 게 나왔고요. 경제 지표에서는 역시 지난주 금요일 얘기했던 고용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큰 건은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정도가 이번 주에 좀 핫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15일 날인데요.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되는 것 정도가 이번 주에 가장 핫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편 실적 이번 주에 발표될 실적에서 여러분들 아마 관심을 가질 만한 건 제가 보기엔
특히 눈에 띄는 건 없고요. 다만 13일 날 시스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14일 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정도만이 여러분들의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